치과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임플란트 보면 제조사별로 구분이 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거는 스위스에서 만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플란트가 치과에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에 플레이트를 심고 나사를 심는데, 나사를 심어보니 염증이 안 생기고 좋더라. 플레이트랑 나사를 만드는 회사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를 개발을 한 게 시초라고 알고 있고요. 보통 외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스위스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스트라우마, 찐머. 제가 예전에 수련했을 때 거의 한 20년 전에도 외산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회사가 오스템, 덴티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지금은 회사들이 더 많이 생겨났는데 국산 임플란트도 외산 임플란트로 기술력은 저는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플란트라는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아지는 거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차이도 나지가 않나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네. 어디서 많이 나는 거예요? 국산 임플란트는 경쟁도 있고 회사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되면은 나라에서 가격의 레인지를 정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보험 임플란트가 되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거의 정해졌어요. 다들 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가격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줄을 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이라 하시는 거는 개인 보험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강보험. 65세 이상 평생 두 개가 보장이 되면서 국산 임플란트 가격은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각 회사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없으니 모양을 조금씩 달리해서 만들어 봤어요. 20년, 30년 전에 임플란트를 공부를 할 때는 그것만 책 한 권이었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폴더 많이 안 쓰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고, 임플란트도 그런 식으로 모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가장 안정적이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나사선이 더 촘촘하냐, 좀 느슨하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오스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 이 모양에서 표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면 SA, TA, BA, SOE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처리를 한 게 SA거든요. 임상 데이터도 그게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위에 올라가는 상부 구조물하고도의 커넥션, 연결하는 것도 예전에는 육각형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원형인 것도 있고 팔각형 있는 것도 있고 회사마다 모양을 달리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양도 육각형으로 거의 다 통일이 돼서 오스템 같은 거를 심으면 전세계 사실 어디를 가시더라도 AS나 손을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오스템 말고도 거의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호환을 만든 게 외산 임플란트가 기준을 만들어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는 처음에 나왔던 외산 임플란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나사선이 몇 개 안 돼요. 나사선 개수가 훨씬 적은데도 고정이 잘 나오거든요. 기술력이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위스 제품이겠네요. 그렇죠. 고정이 잘 나온다는 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올릴 때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한 6개월 이렇게 기다렸던 것도 요새는 2달, 3개월 기다리고 나서 보철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고정이 좋다, 표면 처리가 굉장히 좋다. 그럼 외산 임플란트는 아주 빨리 해도 한 6주 그 안으로는 당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임플란트의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사람 몸의 뼈가 한번 리모델링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심는다 그래도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기술은 어느 정도 특이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사별도 있지만 구조에 따른 종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피스형, 투피스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있고 위에 기둥이 있고 위에 크라운이 들어가요. 요거를 그냥 투피스, 지금 가장 스탠다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피스는 임플란트랑 기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임플란트랑 기둥 사이에도 조그마한 나사가 들어가는데, 그 나사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폭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얇은 임플란트밖에 심을 수 없다, 뼈가 정말 얇은 부분은 이것밖에 심을 수가 없어요. 굳이 왜 두 개 나눠 했었어요? 잇몸 형태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저걸 원피스로 해놓으면은 각도나 모양이나 잇몸의 높이가 다들 다른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투피스로 해야 잇몸의 두께에 따른 차이, 각도에 대한 차이, 이런 거를 이 기둥에서 다 호환을 하거든요. 커스텀 어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어벗이라고 하는데, 이 어벗을 환자분 잇몸 상태에 맞춰서 딱 맞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음식물도 덜 끼고 염증이 훨씬 덜 생기기 때문에 맞춤 정장 같은 거네요. 훨씬 좋죠. 그렇죠. 고정 방식에 따른 종류도 있다고. 크레 타입과 시민드 타입이라는 게 있던데, 요 위에 상부 구조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 있고 보철을 얹을 때 기둥이랑 보철이 붙어 있어서 통째로 나사로 조이는 임플란트의 그런 거를 크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 타입 같은 경우는 요 기둥에다가 본드로 머리를 붙여요. 이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스크류 타입은 기둥이랑 보철이 아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짐이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이것도 약간 수정을 볼 수 있는 여부인데, 시멘트 타입 같은 경우는 기둥이랑 크라운 상태에서 한번 연결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을 볼 수 있거든요. 모양이
모양이나 각도나 이런 거를 크류 타입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한이 있고요. 하중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미는 힘에는 굉장히 강한데 옆에서 잡고 흔드는 힘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힘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데 시멘트 타입 같은 건 어느 정도 과하게 힘을 받았을 때 위에 보철이 또 빠져줘요. 안 좋은 힘이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이 임플란트랑 기둥 사이에 다 작용을 해요. 이 부분이 부러지기 때문에 이 힘을 위에서 해소를 해줄 거냐 아래까지 전달을 시킬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 시멘트 타입이랑 스크류 타입을 합쳐진 형태를 가장 많이 써요. 스크류의 가장 큰 장점은 넣었다 뺐다 할 때 스크류만 풀면 똥 빠지거든요. 근데 시멘트 타입은 이걸 다 풀고 다시 빼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장점을 서로 합쳐서 SCIP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임플란트 하셨을 때 어금니 같은 경우에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나와요. 그 구멍이 중간에 들어가는 조그만 나사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사 구멍이 있어야 나중에 임플란트가 풀리거나 했을 때 그것만 조이면 간단하게 해결을 볼 수 있거든요. 구멍이 없으면 보철을 아예 다 뜯어내거나 안 뜯어지면 제거해야 되거나 용이함 때문에 구멍을 뚫어놓는 거라서, 내 임플란트에 구멍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임플란트는 좋은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타늄, 지르코니아 이 두 가지가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은지.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타이타늄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구조물 중에 적당한 강도와 사람 몸 안에 심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신체 적합성이 가장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고요. 초반에 정형외과 수술에서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제품들도 다 타이타늄이에요.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기본 금속은 다 타이타늄이고요. 여기 이제 다른 성분들을 조금씩 섞어서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중간 기둥도 기본은 다 타이타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타이타늄 어버트먼트인데 기둥이 타이타늄은 은색이에요. 금속이라서 그거를 처리를 하면 금색까지 만들 수 있어요. 금색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환자분한테 끼워 드리는데 입 안에 톤 자체가 옐로우 톤이기 때문에 금색으로 만들어서 끼워 드리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 보기가 안 좋으시니까 요거를 나는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예요. 타이타늄에 지르코니아를 덧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요 기둥을 하얗게 만든 거예요. 일반 임플란트, 즉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무절기 임플란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차이도 모르겠어요. 일반 임플란트는 예전에는 발치를 하고 2달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요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이를 발치를 하고 그 비어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에 뼈 이식을 해요. 그게 최근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지도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임플란트의 방향과 깊이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상태로 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본을 떠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 임플란트를 심는 방향을 미리 장치로 만들어놔요. 그걸 환자분 입 안에서 껴놓은 상태에서 그 방향대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박는데 그냥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자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 안에다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못 안에 못을 어느 정도 깊이로 박는지까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절개 임플란트는 간단하게 절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할 경우는 절개를 안 하고도 가능해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만큼의 잇몸만 똑 펀치로 빼내고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는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그게 무절개 임플란트. 무절개 임플란트랑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같이 시행이 되고요. 내비게이션을 안 하는데 무절개를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위험하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CT로 임플란트의 깊이와 방향을 다 결정을 지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무절개가 가능해요. 발치 즉시 같은 경우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원래 기다렸다 심었는데 왜 바로 하냐고.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발치하고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환자분의 기능이 회복하는데 줄어드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발치를 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세포들의 도움을 좀 더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를 빼게 되면은 사람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런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뼈가 다 생기거든요. 발치 즉시를 했을 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뼈가 이렇게 들어와서 차요. 그럼에도 뼈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뼈 이식을 안 하고 거기가 그냥 비어있는 공간으로 놔두면 그게 뼈가 아니라 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는 일단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얘를 어떻게 인식을 할 건지는 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예민한 아이들 그거 남의 몸이네? 그럼 이제 염증 조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해서 거기를 어느 정도 공간을 막아놔야 살이 차들어오지 않아요. 옆에 있는 뼈에서부터 혈관이 들어오면서 뼈가 생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발치 즉시가 가능하면 발치 즉시로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염증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염증을 깨끗이 다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기다렸다 하는 편이에요. 가성비로 하나 딱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오스템 TS-SA를 사용합니다. 저는 사실 성격상 가장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해봤고 임상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믿고 자신 있게 환자분한테 권할 수 있는 임플란트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